여러분, 올해 연기대상. 그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SBS는 과열 경쟁이라는 서사를 쓰고 있고 KBS, MBC는 명분 찾기라는 서사를 쓰고 있어요. 각자 완전히 다른 결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올해 가장 치열했던 SBS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SBS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연기대상 월드컵 대표팀 급이에요. 후보가 너무 잘해서 문제인 그 흔한 행복한 고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송사죠. 일단 시청률 10% 넘긴 미니 시리즈가 4편입니다. 지상파비 지상파 통틀어 올해 10% 넘긴 드라마가 6편인데 그중 4개가 SBS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올해 SBS는 따로 리그 뛰었다는 말이 과장도 아니죠. 먼저 보물섬. 박형식, 허준호 라인업만 봐도 이미 대상 후보감인데 시청률이 15%를 넘어가면서 존재감을 확 잡아버렸죠. 박형식은 로맨스도 장르극도 다 되는데 이번엔 진짜 연기 커리어 업그레이드 느낌이 있었고 허준호는 말할 것도 없이 안정감 미쳤고요. 그리고 나의 완벽한 비서. 한지민과 이준혁 둘 다 연기해놓은 거 보면 SBS가 왜 고민인지 바로 이해될 정도죠. 둘의 관계성과 감정선이 고르게 살아있어서 누구 하나만 올리는 것도 애매한 그림이에요. 이 둘은 대상 단독보다는 공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완성도, 팀 케미, 시청자 만족도까지 다 잡아서 내부에서도 안 줄 수 없는 작품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귀궁. 육성재가 판타지 사극이라는 어려운 장르를 의외로 굉장히 탄탄하게 끌고 갔어요. 시청률 11%대를 찍으면서 이 작품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를 각인시켰죠. 사극 특유의 미술 세트, 대사 톤을 자연스럽게 소화한 점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죠. 그리고 하반기판 키 플레이어 모범택시 3. 이재훈이 또 해냈습니다. 4회 만에 11% 돌파, 시즌제의 한계를 뚫고 브랜드 자체를 다시 살려버렸어요. 문제는 이 친구가 2023년에 이미 대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받을까?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상징성 프랜차이즈 파워 연기 존재감을 생각하면 SBS가 완전 배제하지도 못하는 위치예요. 시즌제가 오래 갈수록 연기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것도 영향력 있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SBS의 진짜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청률은 조금 낮았지만 화제성은 끝판왕이었던 작품들. 고현정의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이건 드라마라기보다 그냥 고현정의 세계관 쇼케이스였죠. OTT 화제성, 해외 반응, 커뮤니티 밈까지 싹 가져갔고 연기력만 놓고 보면 대상 후보에서 빼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화제성 점수만 보면 사실상 올해 1위입니다. 또 하나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찍은 키스는 괜히 해서. 시청률로는 미니시리즈 톱에 못 들었지만 해외 화제성, OTT 점령력은 올 초 SBS 라인업 중 최상위권이에요. SBS는 현대 드라마를 시청률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도 후보군 안쪽에 꽤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정리해보면 핵심 3파전으로 좁혀지는 느낌입니다. 연기력 시청률의 박형식, 연기력 화제성의 고현정, 작품성 커리어 포인트의 한지민, 물론 이재훈, 허준호, 이준혁, 육성재까지 포함하면 6파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SBS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대상 1명, 공로상 1명인데 어떻게 다 챙기지? 진짜 기분 좋은 고민이죠. 한 해 전체를 통틀어 SBS만큼 성과가 뚜렷한 지상파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MBC로 가보죠. 올해 MBC는 정말 표현 그대로 하면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방송사입니다. SBS는 과열 경쟁 때문에 후보를 줄이기 어렵다면 MBC는 명분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미니시리즈 부진이 MBC의 가장 큰 고민. 올해 MBC 미니시리즈 중 시청률 10%를 넘긴 작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MBC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지상파 경쟁이 워낙 치열했던 것도 있지만 작품 라인업 자체가 기대만큼 터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 MBC의 최고 시청률 미니시리즈 1위는 서강준 주연의 언더커버 하이스쿨 최고 8.3%. 이 수치가 미니시리즈 1위라는 사실 자체가 MBC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물론 작품 자체는 퀄리티 좋았고 서강준 연기 칭찬도 많았지만 대상급 화력으로 보기엔 숫자가 낮아요. 두 번째 라인업 모텔 캘리포니아는 최고 6.0%. 작품적 시도는 좋았지만 흥행면에선 아쉬움이 컸고 더 충격적인 건 디즈니 선공개 재편 성분인 카지노가 신작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찍어버렸다는 점. 업계에서도 이걸 두고 MBC 브랜드 파워가 약해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이강에는 딸이 흐른다가 6%대를 유지하며 후반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동시간대 경쟁이 워낙 강력해서 시상식 판도를 흔들 정도의 영향력까진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MBC의 대상 경쟁은 자연스럽게 연기력 중심 명분 중심의 구조로 가게 됩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배우는 크게 3명. 언더커버 하이스쿨 서강준. 올해 MBC 미니시리즈 중 가장 존재감 있는 남주. 연기력은 충분하지만 시청률 명분이 약한 것이 고민. 노무사 노무진 정경우. 화제성은 높았지만 미니시리즈가 아니라 장르상 고민이 있음. 그래도 연기 완성도는 확실히 돋보였다는 평가.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강태호. 작품이 후반부 상승세를 타고 있고 복귀 첫 작품이라는 상징성 존재. 다만 시청률이 8%를 넘기느냐가 변수. 문제는 셋 다 대상 단독 수상이라고 확신할 만한 결정적 카드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요즘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올해 MBC 대상은 누가 받느냐보다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MBC는 당당한 수상자 연기력 명분 조합. 이 공식을 만족시킬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올해 특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올해 MBC도 배우들과 제작진은 정말 고생 많았다는 거예요. 작품의 성과가 조금 아쉬웠을 뿐 연기와 완성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KBS입니다. KBS는 MBC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2019년 동백꽃 필 무렵 이후로 대중들의 시선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톱스타들을 대거 투입한 작품들이 줄줄이 망했어요. 은수 좋은 날은 이영의 주연작인데 88억 8천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12는 마동석 주연으로 18억 원의 손실을 냈어요. 두 작품 합쳐서 무려 107억 원 가까운 적자를 본 거죠. 이 때문에 경영진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니시리즈는 완전히 망했고 KBS 미니시리즈도 10%의 벽을 전혀 넘지 못했어요. 12가 1회에서 8.1%, 2회에서 5.9%를 기록한 게 전부고 그 이후로는 시청률이 급락해서 2.4%로 종영했죠. 은수 좋은 날도 5회에서 딱 한 번 5.1%를 찍은 게 다예요. 결국 1년 동안 KBS 미니시리즈가 시청률 5%를 넘긴 게 단 3회뿐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그나마 주말극이 버텨줬다. 다행히 주말 연속극은 선방했어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최고 시청률 21.9%를 기록했고 화려한 날들도 최고 15.9%를 찍으면서 겨우 체면 7회를 했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KBS 주말극이 20-30%대를 넘나들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결코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KBS는 미니시리즈가 아닌 주말 연속극에서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유력한 후보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엄지원, 은수 좋은 날 이영애, 12 마동석. 참고로 2024년 KBS 연기대상 대상은 고 이순재 배우님이 받으셨는데 당시 개소리의 최고 시청률이 4.6%였어요. 낮아 보이지만 그게 2024년 KBS 수목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이었다는 게 포인트죠.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SBS 대상은 보물섬 박형식 또는 나의 완벽한 비서 한지민이 유력해 보여요. 이재훈은 이미 2023년에 받았고 시청률과 작품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이 둘이 가장 강력하죠. MBC 대상 솔직히 누가 받아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언더커버 하이스쿨 서강준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시청률 8.3%로 대상을 준다는 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KBS 대상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엄지원이 가장 유력해 보여요. 시청률도 가장 높았고 KBS는 전통적으로 주말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올해 지상파 3사 연기대상은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SBS는 풍년이고 KBS와 MBC는 흉년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하지만 상을 받는 배우분들만큼이나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모든 배우분들과 제작진 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힘든 방송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은 누가 대상을 받을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12월 30일과 31일에 리모컨 들고 3사 연기대상을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2026년에도 좋은 드라마 많이 만나요.